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10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주말인데요. 오늘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안전한 종목을 컨택하세요라는 컨셉으로 한미 사이언스와 한미 약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이미 움직였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차 제시, 거래량의 특징이 있었냐, 그리고 차트는 어떠냐, 그 다음에 재료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시향과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시향이 있느냐, 이런 관점인데요. 먼저 재료를 보면 주주명부 폐쇄한다 그러면서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가 급등했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한미사이언스가 주총을 연다 이겁니다. 22일 날. 그래서 3일 전에 산 사람들 금요일 날 매수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가 주총을 여는데 거기에서 의결권 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이었고, 금요일날 오히려 뉴스값은 어떤 뉴스값이 있었냐, 한미약품이 비만, 위고비 관련으로 해서 비만약 출시한다 뭐 이런 뉴스 붙이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움직였죠. 한미약품은 690억이었지만 한미사이언스는, 그리고 한미약품은 오히려 여러분들 1600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링크도 같이 걸어 놓겠습니다. 얘네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대주주인 회사의 임시주총에서 소위 말하는 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본다면 이 관점을 꼭 봐야 된다. 전제로 드렸듯이 이 종목들은 금요일날 이미 주총을 앞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움직인다는 관점보다 이후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거치 지시에 거래량이 좀 수상쩍다, 차트가 수상쩍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분명 세력들 중에는 이 뉴스값을 이용해서 바로 올리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눌러서 매집하려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후의 뉴스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위고비 뉴스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먼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3분기 불안한 실적 예고됐다. R&D 성과 경영권 분쟁 종식 필요하다. 이런 뉴스 붙이죠. 또 반대급배에서는 오히려 아니다. 3분기에도 부진할 건데 4분기에도 회복 기대감이 고조된다. 그러니까 언론상으로는 양쪽이 좀 디커플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호재 뉴스는 한미약품이 3일 제약하고 글로벌 전시에서 나란히 성과를 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를 공략한다. 독점 타북과 사우디 타북과 독점 라이센스로 계약을 했다. 이런 관점이고, 이 종목을 나중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꼭 참고하고 매매 관점을 챙겨뒀다가 나중에 보자는 이유는 지금 단기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죠. 학습 관점도 있을 겁니다. 재료를 먼저 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항상 볼 때는 스윙으로 종목을 보겠다 할 때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꼭 요 단기 순이익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무조건 실적 안 좋은 회사를 마구 샀다가는 잘못하면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같은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되죠. 봤더니 한미사이언스 모회사입니다. 유통 물량이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28%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단기 순이익이 기존 매출액도 조금씩 늘어났지만 그거 대비 갑자기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호재가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도 되죠. 배당은 0.6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또 봤더니 이렇게 한미약품을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자회사인 한미약품 또한도 매출이 여러분들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조 4천억씩 나오는데 당기순이익도 예전에는 300억 600억 이러다가 매출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오히려 1000억씩 늘어났습니다. 좋구나,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목을 볼 때, 내가 어떤 섹터의 종목을 고를 때는 학습 관점을 잡고 이렇게 거차 제시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사이언스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사이언스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주봉상으로는 기준봉보다는 훨씬 밑에 있네. 다만 갭이 있고 많이 밀려 있었고 거래량이 없다가 나왔네. 즉 일봉상으로도 봤더니 없던 거래량이 좀 나왔다. 다만 얘는 특징이 뭐다?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다.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짜고 올리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주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어떤 방향을 움직일지 체크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차트 베이스는 어때요 여러분들? 차트는 배입선율을 올려놨네. 즉 우리가 이렇게 기준봉을 그어놨는데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밀려서 세게 움직이지 않지만 작게라도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싸게 사야 된다는 관점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미약품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을 봤더니 얘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더니 요 앞에 기준봉 자리가 음봉이면 여기를 보는 건데 이 위에서 좋은 모습을 만든 거죠. 거래량도 거의 다 나왔고 다만 위에 너네들은 팔아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전주의 개념으로는 유통 물량이 낮은 한미사이언스가 더 좋을 것이고 근데 거래량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점수를 더 준다면 넌 깡셈 어디다 줄 거니? 라고 하면 저는 한미약품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요 관점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은 얘 또한도 4조 4천억입니다. 여러분들. 무겁죠. 한미약품도 대주주여서 2조 4천억인데 얘는 조금 더 무겁더라. 4조 8천억이나 되네. 4조 4천억이나. 다만 얘를 이쁘게 봤던 이유는 얘네들이 그날 금요일날 요 위에 그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 10개월 이상 8개월 이상 물려있던 사람들을 팔아라 이런 관점으로 너네들 지치게 만들겠다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살 수 있다는 관점이 열려있는 겁니다. 또한 재료의 측면으로 보면 수급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사줬네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점수가 더 가죠. 한미사이언스는 양쪽에 샀는데 기관이 오히려 58억이나 사줬네. 외인들도 10억 사줬지만 전체 거래대금 600억 중에 690억 중에 약 10%가 안 되는 금액 양쪽을 합치면 10%가 됩니다 여러분들. 68억 10%를 기관과 외인이 사줬다. 금요일날 그것 또한 호재죠. 수급 매매를 본다면. 그래서 한미약품 또한도 기준봉을 놓고 보면 이 밑에서 사볼만 하겠다. 그리고 차트 베이스도 봤더니 120선 위에 올라와 있네. 이런 관점이 돼 있는 거죠. 재료상 이슈가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금요일날 봤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만 놓쳤으니 이후로 이 위에 물량 소화가 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를 한미약품도 볼 수 있고 한미사이언스도 볼 수 있는데 너라면 어떤 흐름으로 보겠니라고 하면 마지막 시향 테마에 있는 이 한미약품 이렇게 기입할 때 어때요? 오너 2세 비만 신약 개발 진두주의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너 2세들이 만약에 9월 14일 뉴스에도 있었고 얘네들이 진두주의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힘이 더 강해지면 얘네들이 신약 발표로 오히려 비만약에도 비만 테마를 띄울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디로? 종가로 봅니다. 종가로. 금요일 종가였던 35만 500원 위에서 놀아준다면 물량 소화가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어디까지? 우리는 보수적으로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최대한 싸게 사자 이런 관점으로 이 30만 원까지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은 작지만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수익을 본다면 배팅을 짧게 안전하게 오히려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의 종목에 대한 베이스를 주말에 영상을 드리면서 고민하면서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학습의 관점도 오는 둬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매매하게끔 스스로 그리고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더 확신을 갖게끔 필요하고 그 와중에 초보분들을 위한 깡셈의 욕심은 5 정도는 수익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과치를 최소한 집주 소통에 저에게 지불해 주셨던 그 비용 대비로 꼭 이상의 교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수익도 났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또한 내려오면 싸게 사겠다. 급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35만 원 위로 올라간다면 무조건 봐야 되겠다. 밑에서 내가 위험해 보여서 안 봤다면 때로는 35만 원 올라오면 이 영상을 보고 여기는 오히려 매매할 구간이 되겠구나. 여기에 조정을 줘서 물량들을 받았으니까 올릴 수 있겠구나. 이 관점을 해서 거차시시의 관점으로 재료도 있고 그리고 한미약품에서는 비만약도 생산한다고 하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나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실적도 좋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지분 확보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백기사로 나섰던 이들이 야 그럼 배당이라도 해라 이런 관점이라면 배당률도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라면 우량한 종목이라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안전한 종목으로 한번 가보자. 이 관점에서 학습 관점이 포지션까지 두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물량 자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스24라든지 여러 종목의 컨택을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습니다. 왜?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다만 차트 베이스는 좀 덜하다. 시세 내고 내려올 수 있다. 이 관점도 있지만 두 종목을 비교해 두고 나는 어느 게 더 좋을까?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지그재그로 결국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베이스로 6개월 후에 확인해 본다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때로는 지키는 관점이 맞습니다. 그냥 제가 뭐 쓸데없이 타 유튜버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목요일날 4천만 원을 까먹었던 유튜버분도 금요일날 매매를 안 했답니다. 방송을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지금 페이스가 무너지고 멘탈이 망가져 있으면 때로는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맞습니다. 집중 소통분들도 급한 마음에 손실이 났다 그래서 주식을 떠나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아쉽습니다. 때로는 내가 매매가 안 될 땐 좀 쉬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법일 수 있고 금액을 줄여서 지금은 공부할 시기라고 마음 먹고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벌 수 있다는 희망도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닌 공부를 할 때 희망이 생기는 거지 하던 습관 그대로 까먹던 습관대로 매매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으니까요. 공부하고 매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라이브를 뵐 수 있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